방조자의 고의입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중고의죠. 고의범위이기 때문에 과실 밑줄 X, 과실에 의한 방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판례 보면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까지가 이중고의죠. 이때 정범 고의는 미필적 동그라미면 됩니다. 자, 고의 내용 나왔네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신원 및 정범의 실존 유무까지 알 필요가 없다 그랬네요. 밑에 판에 나와 있죠. 방조죄라고 하는 것은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미필적 동그라미. 그리고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 없어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또 정범이 누구인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 종범의 고의 역시 마찬가지로 기수죄의 고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수죄의 방조는 방조가 아니다. 거의 뭐하고 똑같아요? 거의 교사하고 똑같죠. 뭐 처벌됐고. 자, 피방조죄가 하는 요건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의범이죠. 고의범 동그라미 치시고 과실범은 방조가 안 돼요. 간접 정범이 될 뿐이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나오죠. 종범이 성립하려면 종범과 정범 사이의 의사가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빨간색으로 편면적 방조도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시고.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면 갑은 사이가 좋지 않은 을의 집에 도둑이 든 것을 보고 망을 보아주었는데 정작 도둑은 망을 보아주었는데 정작 도둑은 그 갑의 행위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도 갑은 절도죄의 방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자, 본래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 동그라미 존재를 전제한다. 그쵸? 공범 종속성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빨간색으로 편면적 종범 동그라미 치시고 그 이론이 같다는 거예요. 이론이 같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정범의 존재를 전제한다고요. 그 말은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서 종범이 성립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례. 정범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정범 동그라미 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행위가 없다면 방조죄만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범 종속성설 가로 열고 이퀄 공범 종속성설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병원 원장인 피고인 갑 등이 무슨 행위로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 여기까지 사실관계죠. 그쵸?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범인 을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랬다면 피고인 등의 범죄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 거게 되겠죠. 그게 종속성설 얘기입니다. 그쵸? 이런 것들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밑에 판례 똑같죠? 정범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 밑에 2번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인터넷 게임 사이트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먼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밑에 사이버먼을 판매를 했는데 이 판매한 것이 과연 방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정범에게 위 도박 개장 행위를 인정할 수가 없대요. 즉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가 없대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가 없대요. 없다면 밑에 도박 개장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실행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역시 착수가 있어야 돼요. 착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죄의 방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것은 앞에서 배웠고 착수한다고 했을 때 위법성까지 나가야 된다. 제한적 종속성립도 다 했습니다.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정범이 사기 방법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병무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제출이 바로 뭐예요? 착수죠. 실행의 착수. 그런데 밑에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착수 단계에 없기 때문에 밑에 줄 보시면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범의 사유행위를 방조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무죄가 됩니다. 처벌범입니다. 필요적 감경이다 그랬습니다. 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을 말한다고 하는 것도 교사범과 똑같고요. 자, 밑에 판례. 빨간색으로 법정형을 감경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선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고형 밑줄에 긋으시고 X.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선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충관계 있다는 걸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착오 문제네요. 착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디가 시험에 나오는가 하면 역시 이겁니다. 구치상격살 착오.
적개가 있고 초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2번을 잘 받으시면 돼요. 자, 질적 초과가 있고 양적 초과가 있죠. 자, 지금부터는 노트 펴봅니다. 노트 79페이지. 자, A가 어떠한 범죄를 방조했어요. 근데 B가 그 범죄로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방조한 것과 실행한 것이 달라요. 다르다. 그것을 착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착오는 질적 초과가 있고 양적 초과가 있다는 것은 공동정범 할 때, 교사범 할 때 전부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절도를 방조했습니다. 그럼 절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도하고 살인하고 뭔 관련성이 있어요? 관련성이 없잖아요. 양적 초과, 질적 초과입니다. 질적 초과. 그러면 살인은 너 단독 책임이 되는 것이고 방조자는 나는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또 강도를 방조했는데 강도는 안 하고 강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엉뚱한 범죄를 하고 있죠? 그건 네 단독 책임이라고요. 난 뭐가 돼요? 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방조자는 항상 불가벌이다. 항상 불가벌. 예비면 안 돼요. 여기서 무죄라고 하는 것은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1조 2항이나 3항 같은 이런 조문이 없어요. 이런 조문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무죄다. 무조건 무죄. 예비만 하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기본서. 질적 초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도된 방조라는 조문 자체도 없기 때문에 항상 불가벌이다. 빨간색으로 항상 불가벌 미출자 끝이고. 얘는 검찰증만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양적 초과 봅니다. 다시 노트 보시면 자, 절도를 방조했는데 큰 범죄인 강도를 했잖아요. 상해를 방조했는데 큰 범죄인 강도를 살인을 방조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똑같이 원칙적으로 방조한 범죄의 방조만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결과적가중범의 방조는 가능합니다. 똑같죠? 교사범이랑? 자, 다시 한번 교조해 볼게요. 자, 양측 초과 나와 있죠? 원칙과 예외 나와 있고요. 결과적 가중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 예외를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례 볼게요. 이 판례 별표. 무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의 착오가 있다. 근데 양자가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그랬습니다. 조문을 달리한대요. 그럼 이것이 양적 초과입니까? 질적 초과입니까? 조문이 다르대요. 양적 초과, 질적 초과. 질적 초과, 양적 초과인지 아직까지 몰라요. 질적 초과도 조문이 다르고 양적 초과도 조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모른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밑에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대요. 뭔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질적 초과입니까? 양적 초과입니까? 질적 초과는 겹쳐지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특권만큼도. 양적 초과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곧 무슨 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로 열고 양적 초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는 빨간색으로 중첩되는 한도 내에서 책임지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절도를 방조했는데 강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중첩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 절도가 중첩되잖아요. 그렇죠? 절도죄 종범이 되는 거예요. 상해를 방조했는데 살인했다라고 했을 때 중첩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상해지 않습니까? 상해죄의 방조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강목교육사건 가볼게요. 자, 이것은 사실관계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부와 을, 병과 함께 술을 마신 갑은 병이란 놈이 취중에 남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이를 꾸짖습니다. 상병이. 을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자 병장이 봤을 때 골 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육시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강목을 건네주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병이 야를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 폭행치사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때 갑과 을의 지금 뭘까요? 을은 폭행죄의 고의를 때렸는데 치사하게 했기 때문에 을은 뭐가 되죠? 폭행치사가 되죠. 적어볼까? 갑이 있잖아요. 을이 있고 병이 있네요. 그쵸? 갑이 을에게 강목을 건네줍니다. 응? 무슨 고의로? 교육시켜준다는 가볍게 생각했다는 말은 폭행죄의 고의입니다. 폭행죄를 방조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을이 폭행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폭행죄의 고의가 있는 애인데 이게 먼저 있죠. 고의가 먼저 있죠. 그리고 나서 갑이 폭행을 방조했다는 의미로 해서 강목을 건네줍니다. 그쵸? 이 사람이 폭행했다는 거죠. 이게 3번이죠. 근데 얘가 죽었어. 사망했어. 이해되시겠죠? 이랬을 때 을은 무슨 죄가 됩니까? 적어놨잖아. 폭행치사죄가 된다고. 자, 그랬을 때 갑이 강목을 건네준다고 했을 때 을이 이걸 야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여러분이 봤을 때 예견이 가능해요? 예견할 수 없잖아요. 교육시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예견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폭행죄의 방조범 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판결로지 보시게 되면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폭행죄의 방조만 될 뿐이다. 폭행치사하면 틀려요. 됐습니까? 됐고, 그 다음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방조 가능합니다. 전부 다 뭐 간접방조, 연쇄방조 다 가능합니다. 밑에 판례에도 나와 있죠. 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다 가능하다. 또 밑에 보면 앞에서 보았듯이 정범이 누구에 의해서 되는지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됐고 쭉 내려오시면 기도된 방조 볼게요. 2번 체크하시고 교사범과는 달리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가벌이다. 31조 2항 같은 31조 2항 3항 같은 조문이 방조 자체는 없기 때문에 항상 불가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교사범하고 종범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색깔칠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부작에 의한다는 점, 그 다음에 편면적이라고 하는 점, 기도된 교사방조를 어떻게 처리할까, 질적 초과에 관련된 점, 처벌에 있어서 특수교사방조가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부작에 의한 교사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근데 부작에 의한 방조는 보호증인적 지위가 있을 땐 가능해요. 옆에다 가로 열고 보호증인적 지위, 보호증인 지위라 적으세요. 지위가 있다면 가능하다. 편면적 교사 방조 같은 경우에는 교사는 되지 않지만 방조는 가능합니다. 기도된 교사 방조는 조문에 있죠. 31조 가로 열고 31조 2항하고 3항이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방조죄는 이런 조문 자체가 없어요. 자, 질적 초과에 있어서도 교사범 같은 경우는 예비모로 처벌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31조 2항 3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무죄가 됩니다. 예비모 자체가 안 돼요. 처벌에 있어서 교사범은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종범은 필요적 감경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방조 같은 경우에 특수교사는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정하지만 방조죄는 정범형으로 처벌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